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구촌 최대의 물 관련 국제 행사인 제7차 세계물포럼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상북도가 세계물포럼 지원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그 의의와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경상북도 세계물포럼 지원단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세계 200여 개국에서 국가 정상급 인사와 국제기구, 정보기관 등 3만 5천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경상북도는 국제행사 참여, 과정별 운영 방안 마련 등 행사 준비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행사가 오기 때문에 또 시도민의 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새로이 출범 각오를 밝힌 현장입니다. 세계 물포럼의 성공 여부는 남은 8개월간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교통과 숙박, 회의장 등 인프라 구축은 필수. 유기적인 협력 체계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계 물포럼 조직위가 재정 행정적 지원을 총괄한다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역 인프라 지원, 지역만의 핵심 이슈 발굴, 통합적 물관리 정책 네트워크 등을 이뤄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세계 물포럼과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성공은 요원합니다. 시도민의 참여가 아직도 사실은 좀 상당히 저조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이끌어갈 또 어떻게 보면은 주도할 NGO나 시민사회 부분에 있어 좀 역할이 사실 아직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경상북도는 오는 10월 20일부터 사흘간 펼쳐지는 낙동강 국제 물주관 행사에서 세계 물포럼과 같은 방식으로 최종 리허설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물놀이의 계절을 맞아서 여름철 유행성 눈병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주로 20세 미만의 청소년층과 어린이들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손 씻기 등의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엄지분 기자입니다. 11살 지훈이는 방학을 맞아 지난 주말 가족들과 바닷가에 다녀온 후 눈이 따갑고 가려워 병원을 찾았습니다. 유행성 눈병의 하나인 급성 결막염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영하고 모래성 쌓고 그러고 놀았었어요. 갔다 온 다음에 계속 간지러웠었어요, 눈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주 외래 환자 1000명당 유행성 각결막염 환자 수가 19.2명으로 전주 17.9명보다 1.3명이 늘었고 5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기간 급성 출혈성 결막염 환자 수도 1000명당 2.4명으로 전주보다 2배로 늘어났는데 20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가 전체 환자의 절반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심성이 없다 보니까 손을 많이 대서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염증이 생기는 경우, 염증이 심해져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행성 눈병은 일단 걸리면 오래가고 전염성이 빠르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는 것은 물론 눈 주위를 청결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수 같은 거 깨끗한 물로 일단 눈을 좀 씻어주고 그 다음에 차가운 얼음팩 같은 거를 조금 잠깐씩 대주면은 일단 처음에 초기 증상 많이 완화가 될 수가 있고. 전문가들은 유행성 눈병은 닷새 정도 잠복한 뒤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놀이 후 일주일 정도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전국에 일본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는 지난달 28일과 29일 부산에서 채집된 모기 가운데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53.3%나 돼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면서 현재 바이러스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뇌염 모기에 물렸을 경우 일부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방충망을 사용하고 밤에 모기가 많은 지역에서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한편 모기 기피제 등을 사용해 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와 함께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12살 사이 어린이는 표준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해줄 것도 권고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공항버스에서 불이 나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김천 나들목 부근에서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경주로 가던 리무진 버스 뒷부분에서 불이 나 버스가 전소됐습니다. 엔진에서 연기가 나는 걸 느낀 운전사가 갓길에서 승객 25명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경찰은 엔진 과열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주의 한 산업단지 조성터에서 수십여 미터 높이의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과 공단 관계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여 미터 높이의 옹벽이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폭탄을 맞은 듯 부서진 돌덩이와 토사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내린 폭우로 인해 빗물이 토사에 스며들면서 무너져 내린 겁니다. 바로 옆에는 축사가 있었고 마을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한동 비 올 때 소리가 나니까 천둥 치는 줄 알았는데 한창 이제 위에 마무리 공사한다고 사람들 작업을 많이 했는데. 비탈면이 붕괴되고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등 여름철 수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인근 냉천 산업단지도 장마철 수해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산림 복구가 제대로 안 돼 산사태 우려 등 인근 주민과 공단 관계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산 깎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무슨 거기 땅에 뭐를 지어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공장을 짓겠습니까? 그 공장은 보조는 지금 안 들었었는데. 이에 경주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체 시설물 설치 계획을 구조 계산서를 포함하여 제출토록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시는 추가 붕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도내에서 산업단지 조성 부지가 가장 많은 경주에서는 노후축대와 옹벽, 절개지 등 붕괴 위험이 높은 취약지구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장인들을 무형문화재 또는 명장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 아주 소중한 분들이지만 상품 판로가 없어 생계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돕기 위한 아주 뜻깊은 전시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구와 북, 검은고, 가야금 같은 국악기는 영남 지역, 특히 대구가 원조입니다. 타악기도 대구로부터 제조 기술이 전파됐습니다. 부산에서 발달한 꽃신이며 도자기, 목공예품 등 장인의 숨결이 느껴지는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무형문화재 제12호 김종문 대고장을 비롯해 대구와 경북, 부산, 경남 지역의 중요 무형문화재 2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 대구지방조달청과 정부조달 문화상품협회가 함께 마련한 것입니다. 중요 문화재 등 여러 장인들의 판로를 지원하고 전통문화 상품에 대한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상품들은 조달청의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관공서와 학교 등지에 판매되고 있는데 지난달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와 대전을 거쳐 마지막으로 대구에서 특별전을 열고 홍보와 판촉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작품이 정부 조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해 주셨으면 하고 이런 기회를 빌려서 소비 촉진도 좀 진행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바입니다. 관람객들이 현장에서 직접 물건도 살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대구문화방송 2층 특별전시실에서 내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시장과 지역금융기관장들이 오늘 한국은행 대경본부에서 정책간담회를 갖습니다. 대구시는 이 자리에서 대구 국가산업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 테크노폴리스, 혁신도시 등에 입주하는 기업이 대구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금융기관들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의 중소, 중견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 상품 개발도 촉구하고 정책간담회에 참석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역본부장에게는 지역기업 보증 인하 등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한국전력공사가 대구 테크노폴리스를 에너지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모읍니다. 오는 2020년까지 42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비중을 19%에서 61%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던 한국전력공사는 오늘 오전 대구시와 테크노폴리스를 에너지 자족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두 기관은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에 공동 참여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수행을 위해서 실무협의체도 운영합니다. 대구시는 테크노폴리스가 모두 조성되면 최대 수요 전력이 100메가와트일 것으로 보고 연료전지와 태양광 발전으로 70메가와트를 생산하고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도입으로 20메가와트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분산 전원형 에너지 자족 도시로 만들 예정입니다.
경북대학교가 내일과 12일 두 차례 걸쳐 수시 모집 입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는 경북대 글로벌 플라자에서 의대와 치과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 설명회를 갖고 12일 오후 2시에는 수시 모집 지원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입시 설명회에서는 전년도 입시 결과 공개와 지원 전략 등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편 경북대는 2015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전체 모집 인원의 57.4%인 3,050명을 선발하는데 의예과는 35명, 치의예과는 13명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대구보건대학교가 방학 기간을 맞아 10개 학과가 참여하는 대규모 농촌 의료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구보건대는 어제 칠곡군 가산전원 휴양센터에서 교직원 80명과 재학생 120명이 농촌 의료 봉사에 나서 주민 260명을 진료했습니다. 간 기능 검사와 복부 초음파, 스케일링, 시력 검사 등 모두 40종류의 진료와 검사를 진행했는데 대구보건대는 지난 1996년부터 해마다 농촌 의료 봉사에 나서 지금까지 13,000명을 무료 진료했습니다. 제8회 칠포 재즈 페스티벌이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닷새간 칠포 해수욕장 야외 특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알토 색소폰의 거장 빈센트 헤링과 세계 정상급 비브라폰 연주자 토니 미셸 등 해외 유명 뮤지션이 대거 참여하고 한국 재즈를 이끌어온 우리나라 재즈계 거장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민간인이 4분의 3 이상 참여하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예산 편성이나 보조사업의 지속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전행정부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는 이 밖에도 무분별한 투자로 지자체의 재정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반영과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종합복지회관이 학교폭력 예방 특강을 잇따라 마련합니다. 내일은 청소년 우울증과 자살 예방, 부모와 자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이 있고 오는 14일엔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 방안, 학교폭력으로부터 자녀를 지키는 방법을 주제로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대구시 종합복지회관은 이번 특강은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을 하면 들을 수 있고 수강료는 무료라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룬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도 외출하실 때는 더위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 안동 32도, 경산은 무려 36도까지 지속됐는데요. 말 그대로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 12개 시군으로는 폭염주의보가 확대되겠는데요. 게다가 불쾌지수까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부터 밤사이 북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일본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시정이 다소 짧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던 대구는 현재 26도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김천과 구미의 한낮 기온은 33도가 예상되고요. 봉화는 소나기가 지나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 30도, 의성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포항과 경주 34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는데요. 당분간 궂은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